자,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는데요. 운영자금의 1조 6,910억 원 정도 쓰는데 그냥 1조 7천억이라고 하고요. 채무상환자금으로 한 3천억 원 쓰기 때문에 총 합산해서 2조 원의 자금을 수혈받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게 SK이노베이션 공시로 나왔지만요. 종속회사는 SK온이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K온은 지금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건은 SK이노베이션에 나오지만 SK온이 2조를 조달받게 되는 그런 공시를 대신 올려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주 발행가액이 지금 48,273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건 SK이노베이션 거가 아니고요. SK온이 지금 비상장인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는 한 48,270원. 대충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어느 가격이 됐는데 여기다 할인율 한 10% 정도 때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렇게 감안해 봤을 때 한 48,274원을 주당 가치로 좀 보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요 제3자 배정 받아서 어디에 쓸 거냐? 운영자금 1조 7천이고 채무상환자금 3천억이잖아요. 각각의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면 첫 번째로 운영자금의 25년도 내로 원재료비 매입 목적으로 1조 2천억 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5천억 원 정도를 26년도에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2027년도 이후에 별로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정황상으로 내년에 쓸 거를 미리 준비한다는 원재료의 비축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올해 필요한 원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원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배터리가 어딘가에서 쓰임이 있고 필요가 있다라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미리 매입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는 요걸 봤을 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최근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증명하는 것이 원재료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자금에 할당되어 있는 게 26년도, 27년도보다는 25년도에 몰려 있다는 거. 나머지 그리고 3,080억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어디에 쓸 거냐? 보시면 교보증권, 흥국증권, 부국증권, 그리고 SK증권, 나머지 무보증 사채까지 대부분 다 이자율이 4에서 5%대 정도 되는데요. 얘네가 만기가 올해 7월에서 빠르면 10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사채를 발행해서 돌려 막는 것보다는 제3자로부터 SK온의 성장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자 하는 주체를 찾아서 2조 원 정도만 빌려줘라. 그걸 가지고 일부는 이런 채무 상환을 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정관상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만한 거는 4번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회 결의일 신주 인수 기관 한 개사를 대상으로 발행할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 수익 수합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3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구조 자체가 제3자 배정인데 SK이노베이션이 그 밑에 있는 회사인 SK온에게 2조 원을 수혈해주고 싶어요. 근데 본인의 돈 말고 외부에 제3자를 끌어들인 거죠. 그게 바로 이 뉴젠 에너지 제1호 주식회사가 이 2조 원을 수혈해 주는 거. 이 과정에서 자금 제공이 되죠. 그럼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별도의 현금을 마련하지 않고도 외부로 조달해오는 2조 원을 가지고 조달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정된 고정 이자를 수취하도록 이들은 약속을 맺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이 이들로부터 자금을 대신 빌려다 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들을 SK이노베이션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돈을 건네주고 고정된 이자와 잠재적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CB를 발행을 하거나 하면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한 회사 중에서 가장 알짜인 SK온이 벌어들일 잠재적 수익과 그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대 가치들을 놓치는 거잖아요.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리스크는 내가 질게, 너네는 이자만 가져가 라는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 수익 수합 과정에서는 PRS라고도 부르고 TRS라고 부르긴 하는데 총수익 매도자가 SK이노베이션이고요. 총수익 매수자가 신주 인수기관입니다. 근데 정황상 기초 자산으로 한 주가 수익 수합을 3년 만기로 체결했다라는 거는
추정이긴 한데요. 26, 27, 28년도 대략 한 7월 정도까지는 SK온이 상장을 해서 이들이 인수한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것이고 그때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베팅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 명확하게 나와 있죠. 3년 만기 계약을 PRS 했다라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 3년 안으로 상장해가지고 그 안에 경영 정상화가 되든 주가가 오르든 둘 중엔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뉴젠 에너지 제1호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만약에 주주 배정이었다면 이제 좀 오르려고 하는데 부담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게 타겟팅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자금의 목적 자체가 운영자금을 보건대 27년도 한참 뒤보다는 가장 근시일 내로 25년도와 26년도에 몰아서 자금을 투입한다는 건 지금 당장 어떠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채무상환자금 올해 만기되는 거에 행오버 이슈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3천억을 해결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저는 이 공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SK온이 SKM무브를 합병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나온 건 어떤 사업적 시너지 얘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대규모 자본 보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SKM무브가 이 고급 윤활유 지크라는 거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넣었었는데 윤활유 시장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잘 팔려요. 여기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추후에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SKM무브와 합쳐서 보면 훨씬 더 자본 상태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SK온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지는 겁니다. 지금 SKM무브 쪽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천억 원 정도의 에비타가 발생하거든요. 요게 합병되는 SK온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SK온의 재무제표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부채 비율도 좀 감소하고 신용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회사를 운영하기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 SK온 상장 IPO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비판받는 게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이런 어떤 수익성을 증명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무구조의 안정성 때문에 IPO가 항상 걸림돌이었는데 이렇게 SKM무브까지 합병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3천억 원 정도를 채무상환을 쓰게 된다면 훨씬 더 상장할 수 있는 명분을 더 갖게 된다. 이제 해야 될 거는 가동률 꾸준하게 올려가지고 북미랑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물건들을 팔아주기만 한다면 SK온이 상장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